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저도 자다가 눈을 떴는데 한 새벽 한 2시 정도 됐네요.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게 뭐가 뒷목이 뻐근하고 좀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깊은 잠을 못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참 제가 생각해서 차마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참 씁쓸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주제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많이 쓰여지는 말 중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서두를 꺼내 보겠습니다. 뭐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뭐 이래서 일석이조가 된다. 그래서 참 좋은 그런 무엇을 할 때 성과를 낼 때 참 하나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뭐가 따라오는 그런 귀절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보다도 더 뭐랄까 마음에 제가 드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설명할 것에 대해서 드는 고사성어가 뭐랄까 그게 성동격소, 성동격소, 그다음에 양동작전 이런 그 고사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뭐 왜 이렇게 먼저 서두에서 이런 그 말을 갑자기 꺼내냐 하면은 저 사람이 이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구나. 네. 보면은 우리 김호중 가수가 드디어 이제 구속한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유지된 상태에서 구속이 이제 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이제 가는 그러한 이제 지금 그 검찰의 그러한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학수고대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예측이 많이 빗나갔죠. 그래서 그 검찰이 과연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일단 그들이 지금 그 기소를 하는 그 혐의는 총 몇 가지냐면 4가지네요.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 그 다음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인가 여기에 대해 그런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그 다음에 범인도피 교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총 합치니까는 혐의가 4가지예요.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는 그 혐의는 제외됐다 하면서 이것을 언론에 이제 막 얘기하고 하니까 검찰이 얼마든지 그 뭐랄까 혐의는 보이나 법에 미숙한 법 조항 때문에 이러한 그 음주운전을 혐의에 집어넣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보도가 되니까 많은 그 김호중 가수를 좀 그 뭐랄까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서는 이것을 계속 많이 이렇게 띄웁니다. 왜 음주운전을 빼놨느냐 하면서 마치 김호중 가수가 음주운전을 해서 큰 그 사고를 냈는데 왜 그것을 혐의를 그 인정받지를 못했느냐. 김호중 가수는 음주를 했다고 했는데도 왜 처리를 못했느냐 하면서 지금 엄청난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뭐 국회에서는 무슨 법을 또 뭐 발의를 한다는 식의 그러한 지금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생각은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기 전부터 이 검찰이 지금 수건 사업이었던 사법 방해죄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그래서 검찰이 법무부와 검찰이죠. 이 기관에서 특별히 이 정치권 인사들이나 이게 그 거물급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사법을 방해하는 그러한 행태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것을 한 거의 오래전부터 검찰에서는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애타게 호소해 왔었습니다. 이 사법 방해죄라는 것은 굉장히 이 동전의 양면 같고 양날의 칼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외국에서도 참 조심스럽게 쓰는 법 중에 하나인데, 물론 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다고 해요. 이 법의 그 내용을 보면 obstruction of justice, 그래갖고 사법 방해죄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이걸 그냥 그대로 사법 방해, obstruction이라는 건 이게 장애물 같은 거잖아요. 사법 법 집행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좀 이것 또한 큰 범죄로 다스려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법 조문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법조문을 지금 뭐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이것은 국민들을 또다시 이렇게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법 조항입니다. 얼뜻 생각하면 지금 김호중 가수의 이 음주운전 이거 하나 그거 일부러 빼놓고 이걸 여론에다 막 띄운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기 쉽게 성동격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동격소가 뭡니까? 어떤 뜻을, 어떤 작전,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떤 목표로 가기 위해서 자기는 그 서쪽으로 가야만 되는데 동쪽에다 갖다 놓고서 동쪽에서 막 소리를 막 불불 막 끓게 만듭니다. 동쪽에다가 막 진군하는 것 같이 막 만들고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기울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은 서쪽에서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호중 가수의 그 음주운전을 갖다가 막 띄워놓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김호중이라는 그 대스타를 갖다가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했다. 물론 네 가지 제목은 아주 크게 그냥 해서 그걸로 이제 뭐 구속까지 시키면서 지금 그 기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음주운전은 자기네가 기소를 못했다 하면서 크게 거기에다가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니까 저절로 사법 방해죄라는 것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음주운전까지도 처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검찰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어요. 전 법무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법의 필요성을 국회나 국민들에게 호소해 왔었죠. 근데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이 법을 도입 안 했던 것입니다. 이 법의 장단점을 제가 이제 또 잠깐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한국에는 지금 현재에는 이 사업이 아니라 사법 방해죄라는 것은 아직 도입되어 있진 않지요. 이게 무엇이냐면 검찰 수사나 공소 유지를 교묘하게 방해했다. 그래서 이것이 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국회 진술이라면 위증죄나 위증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방해 행위를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이걸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이 사법방해죄 도입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 제3자인 참고인 진술의 혐의 유무가 이렇게 판가름 나곤 하는데, 이때에 참고인을 피의자가 회유해서 허위 진술서를 내는 경우가 만연한데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한편으로는 분명한 것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나 이 사법부 같은 데서는 사법방해죄 도입은 법무 업무나 검찰의 큰 수건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사법방해죄의 법조항 신설을 아주 수건 사업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을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거 하니, 이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편의만을 위해 참고인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것이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유무죄의 그러한 것은 법정에서 나오는 자료만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다. 이것이 공판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판 중심주의를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법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술과 자료의 허위 여부를 정확히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허위성을 규정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신설하는, 이러한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고 주장하고 있죠. 또 피의자는 허위 진술이 죄가 되지 않는데 입건도 되지 않은 참고인에게만 처벌 조항을 부여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설명해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는 참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저도 이 사법방해죄를 가서 들어보기는 했어도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성동격서처럼 지금 김호중의 그 음주운전을 이슈로 막 띄우면서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지금 띄우는 것 같지만은 그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는 검찰이나 법무부 또 경찰 이런 사법기관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그 법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데에 그 포커스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제 눈에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편승해서 언론들이 여기에 계속 갖다가 숟가락을 얹어놓고 또 떠들어 제키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검찰에게 권총을 가지고서 범인을 잡고 그런 도구로 권총 정도면 충분히 니네들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이제는 기관총 가지고 범인을 잡겠다 하니 기관총 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더 큰 그런 범인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를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로 이 칼의 그 양날과 같은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게 지금 참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굉장히 이게 법조항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그 허위 진술이나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부작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그 무소불위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더 갖고 있다면은
못 해낼 것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의심이 가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이 사법 방해죄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게 더 할고 이게 좀 이야기를 더 많이 풀어야 되겠지만 저의 요지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김호중 가수가 그래서 지금 음주 운전 빠진 것이 과연 이들이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을 좀 구독자님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요. 그러면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